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10여 장 분량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차분한 눈빛으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강태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네, 이사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팀장님의 기획안은 시장 분석과 기술 구현 측면에서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코어 아키텍처의 확장성 문제와 잠재적인 데이터,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차가워졌다. 미흡하다는 단어가 강태준의 심기를 정통으로 건드렸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냉기가 어렸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중앙 집중형 서버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분산형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현재 기획안의 암호화 알고리즘이 2, 3년 내에 양자 컴퓨팅 기술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양자, 내성, 암호, PQC를 적용한 다층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고 그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전문 용어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고 그것은 단순히 외워서 읊는 수준이 아니었다. 기술의 본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통찰력이었다. 처음에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던 몇몇 기술 담당 임원들의 눈빛이 점차 진지하게 변해갔다. 유진이 제시하는 문제점들은 그들도 막연하게 우려했지만 프로젝트 일정과 비용 문제로 감히 공론화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유진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저 여자가 하는 말이 맞다. 일부는 자신이 간과했던 부분이고 일부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완벽한 기획안은 누더기가 되고 이 모든 영광은 저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럴 순 없었다. 그래서 이게 한대리가 제안하는 보충 의견이라는 건가? 강태준이 싸늘하게 물으며 유진이 내민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보고서를 읽는 둥, 많은 둥 빠르게 훑어보았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보고서의 완성도는 놀라웠다. 기존 기획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상 로드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하루 이틀 고민해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회의실의 모두가 숨을 죽이고 강태준의 반응을 기다렸다.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강태준이 피식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손에 든 보고서를 가볍게 흔들어 보이며 말했다. 이론만 번지르르한 탁상공론이군. 분산형 네트워크, 양자내성 암호, 한유진 대리. 지금 우리가 대학에서 학문 토론하는 줄 아나? 현실적으로 주어진 예산과 시간 안에 이게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뜬구름 잡는 소리. 시간과 예산을 재산정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초기 비용이 더 들더라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나 시스템 교체 비용에 비하면 닥쳐. 강태준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말이 튀어나왔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회의실을 무겁게 울렸다. 그는 유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조롱과 경멸이 가득한 시선이었다. 한유진 대리, 내가 당신 이력서를 본 기억이 나는데 지방 국립대 출신이던가? 학점도 그저 그렇고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고 그런 당신이 뭘 안다고 감히 내 기획에 토를 달아?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단순히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신공격이었다. 회의실의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강태준을 제지하지 못했다. 유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두 눈이 흔들림 없이 강태준을 마주 보았다. 그 고요한 눈빛이 강태준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유진의 보고서를 들어보였다. 그깟 종이 쪼가리에 뭘 대단한 걸 적어왔다고. 이런 것 말이야. And 날카로운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이 유진의 눈앞에서 그녀의 보고서를, 그녀의 수많은 밤샘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무자비하게 반으로 찢어버렸다. 짝, 그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종이 조각들을 다시 한번 또다시 찢어 갈갈이 조각내버렸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 순간 회의실에는 침묵만이 남았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얼어붙었다. 한 사람의 인격과 노력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이다. 강태준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문맹이나 다름없는 당신이 뭘 안다고. 앞으로는 분수 파악 똑바로 하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괜히 나서서 흙탕물 만들지 말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는 주변의 경직된 분위기를 느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으로 서열 정리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자신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시선이 한유진에게 쏠렸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창백해진 얼굴로 회의실을 뛰쳐나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에 흩어진, 이제는 의미를 잃어버린 자신의 분신 같은 종이 조각들을 잠시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다.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떨리는 손 없이 침착하게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다. 마치 소중한 유품을 수습하듯 그녀의 손길은 신중하고 조용했다. 회의실 안에 누구도 그녀를 돕거나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그녀의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마지막 종이 조각까지 모두 주워 모아 손에 쥔 유진은 자리로 돌아가 자신의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특히 강태준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회의에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렇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무언가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울렸다. 강태준은 유진이 나간 문을 잠시 쳐다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 저 정도에 무너질 거면서 감히 누구 앞에서 나선단 말인가.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다시 프로젝트 발표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한유진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 고요한 얼굴 뒤 차갑게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불꽃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찢겨나간 계획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대담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새로운 계획이 조립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찢어버린 것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한 천재의 날개를 꺾으려 한 오만한 시도였고 동시에 스스로의 몰락을 예고하는 조종, 겨정이었다. 그날 이후 한유진은 회사에서 말이 없어졌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조용히, 더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날의 충격으로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고 수군거렸다.
강태준은 그녀를 볼 때마다 속으로 비웃었다. 아무도 몰랐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마리의 용이 발톱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의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한유진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용지 한 장에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사직서는 일신상의 사유라는 상투적인 문구 외에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짐을 조용히 정리했고 동료들에게는 짧은 작별 인사를 건넸으며 강태준 팀장에게는 업무용 메신저로 마지막 업무 보고를 남겼을 뿐이다. 어떤 소란도 불평도 미련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조용한 퇴사는 사내에서 잠시 가십거리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태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가 도망치듯 회사를 떠났다고 짐작했다. 그럴 줄 알았어. 강 팀장 성격에 찍히면 버텨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했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어쩌겠어. 밉보인 자기 잘못이지. 분수도 모르고 나대다가 꼴 좋게 된 거지.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다가 부하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우연히 엿들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한유진의 퇴사는 그에게 완벽한 승리를 의미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모든 직원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까지 거두었다. 이제 키메라 프로젝트는 어떤 내부의 잡음도 없이 자신의 통제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었다. 그는 한유진이라는 존재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는 스쳐 지나간 사소한 장애물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태준과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한유진의 사직서가 단순한 포기 선언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였음을.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에서 마지막 짐을 챙겨 나온 바로 다음 날 유진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안경을 쓴 스마트한 인상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미라지 테크의 인사팀 차장 김민준이었다. 그는 유진의 대학 선배였고 학생 시절부터 그녀의 비범한 재능을 눈여겨봤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지, 선배. 유진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아니, 놀라긴. 언젠가 한 번은 네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어. 그런데 에이펙스는 왜 그만둔 거야? 거기서도 실력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진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다고만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읽은 김민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나를 만나자고 한 이유는 스카우트 제의라도 하려는 건가? 김민준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눈은 진지했다. 스카우트 제의는 선배가 나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진이 희미하게 웃으며 되받아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방에서 노트북과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강태준이 찢어버렸던 그 보고서가 아니었다. 훨씬 더 두껍고 정교하며 완벽하게 재본된 새로운 기획안이었다. 표지에는 프로젝트 NOVA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선배, 혹시 미라지 테크에서 세상을 바꿀 만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생각은 없어?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유진이 내민 기획안을 받아들고 첫 장을 넘겼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놀라움, 흥미, 그리고 경외감.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노바 프로젝트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단순한 개선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이었다.
유진은 키메라의 약점이었던 중앙 집중형 구조를 버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탈중앙화 자율학습 AI 네트워크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보안 문제는 양자 내성 암호, PQC를 넘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연산을 통해 스스로 방어벽을 진화시키는 능동형 방어 시스템으로 해결했다. 이것은 단순히 경쟁사를 이기는 수준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AI 플랫폼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 유진아, 너 이걸 혼자서 다 기획한 거라고?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에이펙스에서 자료 정리만 하면서 시간이 좀 남았거든. 이건 그저 초기 컨셉일 뿐이야. 제대로 구현하려면 미라지 테크의 인프라와 인재들이 필요해. 선배가 다리를 놔줄 수 있어. 김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유진의 기획안은 그날 오후 바로 미라지 테크의 CTO에게 직보되었다. 결과는 신속했다. 이틀 후 한유진은 미라지 테크의 대표이사와 CTO를 포함한 핵심 임원진들 앞에서 단독으로 노바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었다. 발표 당일 유진은 에이펙스 회의실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어 올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적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냈고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 어떤 송곳 같은 질문에도 막힘없이 오히려 질문자의 허점을 파고드는 논리로 답변했다. 미라지 테크의 임원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었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한 젊은 천재가 미래 기술의 청사진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그들은 직감했다. 이것은 회사의 명운을 걸어볼 만한 기회라는 것을. 한유진 씨, 발표가 끝나고 미라지 테크의 대표이사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이 프로젝트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면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까? 유진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제가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스로 성공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그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날부로 미라지 테크 내부의 극비리에 노바 TF팀이 꾸려졌다. 한유진은 경력과 직급을 파괴한 특별 대우로 TF팀의 총괄 기획자 자리에 올랐다. 회사의 각 부서에서 가장 뛰어난 에이스들이 차출되어 그녀의 팀으로 합류했다. 그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낙하산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 리더에게 반감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유진은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다. 그녀는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고 팀원 개개인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역할을 부여했다. 그녀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지만 그녀의 깊이 있는 지식과 명확한 비전 앞에서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녀를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강태주는 키메라 프로젝트의 순항에 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 유진이 제기했던 보안과 확장성 문제는 시간 낭비라며 묵살되었고 오직 화려한 기능과 빠른 출시 일정에만 모든 자원이 집중되었다. 그는 매일같이 언론의 프로젝트의 장밋빛 미래를 설파하며 자신의 명성을 쌓아 올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개의 사무실, 2개의 프로젝트, 2명의 리더. 한쪽에서는 오만함과 자만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용한 열정과 치밀한 전략이 강철 같은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연구실 창밖으로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빌딩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저 거대한 건물이 세상의 중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차갑게 식었을 때 가장 달콤한 법이니까. 지금은 그저 묵묵히 완벽한 파도를 만들어낼 시간이었다. 한유진이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를 떠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다. 그 한 달 동안 정보기술 산업계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주목하고 있었다. 바로 키메라 프로젝트였다. 강태준은 천재적인 홍보 전략가이기도 했다. 그는 키메라를 단순한 신기술 발표가 아닌 인류의 삶을 바꿀 혁명적인 사건으로 포장했다. 그는 주요 경제 방송에 연이어 출연했고 영향력 있는 IT 전문지들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의 잘생긴 얼굴과 명문대 출신이라는 배경, 그리고 막힘없는 언변은 대중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한국의 스티브 잡스, AI 시대의 선구자 같은 화려한 수식어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사옥 전체가 거대한 축제 준비로 들썩였다. 1층 로비에는 키메라 프로젝트 론칭 데이를 알리는 거대한 디지털 시계가 설치되었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자부심이 가득했다. 특히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강태준의 팀은 회사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들은 사내 식당에서 특별 메뉴를 제공받았고 막대한 성과급이 약속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의 경력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고 부와 명예가 그의 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는 한 달 전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던 이름조차 희미해진 여직원을 떠올렸다. 한유진. 그래, 그런 이름이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지금쯤 어느 중소기업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겠지. 그것이 감히 자신에게 덤벼든 자의 당연한 말로였다. 팀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박 대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강태준은 와인잔을 흔들며 건성으로 물었다. 저기, 경쟁사 동향 보고서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요. 미라지 테크 관련입니다. 미라지 테크, 그 만년 2등짜리 회사 말인가. 걔들이 뭘 하든 우리가 알 바 아니잖아. 아마 우리 키메라 론칭 소식에 배가 아파서 뭐라도 급하게 준비하고 있겠지. 뻔한 스토리 아닌가. 강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렇긴 한데 최근 한 달간 미라지 테크의 핵심 개발자들이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리고 판교 근처에서는 미라지 테크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비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IT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유령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모양입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밀 연구소? 유령 프로젝트? 유치하기 짝이 없군. 그는 박 대리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았다. 박 대리, 쓸데없는 가십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론칭 행사 준비나 다시 한번 체크해. 지금 우리 상대는 미라지 테크 같은 좀도둑들이 아니야. 전 세계라고.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박 대리는 깨갱 소리를 내며 사무실을 나갔다. 강태준은 다시 한번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너무나도 도취한 나머지 자신의 시야가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에 고요함을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 시각 강태준이 비웃었던 바로 그 유령 프로젝트의 심장부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한창이었다.
판교 외곽의 한 데이터 센터 지하 3층. 이곳은 미라지테크의 공식적인 조직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벙커라고 불리는 이곳은 생체 인식과 다중 보안 시스템으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다. 한유진과 그녀의 노바 TF팀은 지난 한 달간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벙커 안의 공기는 뜨거운 열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십 대의 서버가 내뿜는 열기 속에서 30여 명의 팀원들은 각자의 모니터에 코를 밟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터져나오는 낮은 신음소리 외에는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았다. 벽에 걸린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한 코드라인과 데이터 그래프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한유진은 이 전쟁터의 야전 사령관이었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각 팀원들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달려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냈다. 선임님, 분산 노드 간의 데이터 동기화 과정에서 0.01%의 딜레이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정도면 허용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네트워크 파트를 담당하는 젊은 연구원이 피곤에 절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은 그의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코드를 훑어내렸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컨센서스 알고리즘의 타임스탬프 생성 프로토콜을 바꿔보죠. 블록 생성 주기에 의존하지 말고 각 노드가 독립적으로 비동기 타임스탬프를 생성해서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시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동기와 딜레이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연구원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것은 학계에서나 논의되던 최신 이론이었다. 아직 상용화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걸 구현하려면 알고리즘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미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뒀어요. 유진은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이미 새로운 알고리즘의 핵심 코드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다. 연구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람은 대체 언제 잠을 자는 걸까? 그의 눈에는 처음에 가졌던 의심과 반감 대신 순수한 존경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벙커 안의 모든 팀원들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한유진은 그저 직급이 높은 상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뛰어난 천재였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리더였다. 그녀의 조용한 열정은 팀 전체에 전염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다. 강태준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한 쇼를 펼치고 있을 때 유진과 그녀의 팀은 기술의 본질과 씨름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기존의 기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데 집중했다면 유진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키메라 프로젝트의 론칭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는 전 세계 언론과 IT 업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들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바로 그때 IT 업계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미라지테크가 키메라 론칭 발표에 바로 일주일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공지를 발표한 것이다. 목적이나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날짜와 시간, 장소만 공지된 단 한 장짜리 보도자료였다. 업계의 반응은 대부분 시큰둥했다. 미라지테크가 드디어 자폭하는구나. 키메라에 대한 견제용으로 섣불리 미완성 제품을 발표하려는 거겠지. 김세게 하려는 작전인가 본데 어설프기 짝이 없군. 오히려 키메라의 위상만 더 높여주는 꼴이 될 거야. 강태준 역시 그 소식을 보고받았다. 그는 박장대소했다. 꼴사납게 발악하는군.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해. 그들의 초라한 발표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키메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더욱 명확하게 비교될 테니 우리에겐 오히려 좋은 일이야. 그는 미라지 테크의 기자회견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축포 정도로 여겼다. 그는 여전히 몰랐다. 그것이 자신의 성대한 파티를 망쳐버릴 장송곡의 서곡이라는 사실을. 기자회견 뒤 1. 벙커 안의 모든 작업이 멈췄다. 거대한 스크린 중앙에 PROJ Exact, Nova, Final BUILD, Complete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난 한 달간의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유진은 말없이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비장함이 감돌았다. 팀원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일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겁니다. 그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신제품 발표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오만함과 편견에 맞서 진정한 실력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팀원들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들은 더 이상 지쳐있지 않았다. 그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가 된 전사들이었다. 폭풍은 이미 그들의 손 안에 있었다. 이제 세상에 풀어놓을 시간만 남았을 뿐이었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키메라 프로젝트 론칭 발표회 D7 미라지 테크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는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하지만 그곳을 채운 공기는 기대감보다는 의구심과 냉소에 가까웠다. 업계의 모든 기자들과 분석가, 인플루언서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대체 무슨 꿍꿍이로 우리를 이 귀한 시간에 불러냈는가 하는 짜증이 역력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다음 주에 열릴 진짜 쇼, 즉 에이펙스의 키메라 발표회에 쏠려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30층 사무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다들 잘 봐도 저게 바로 패배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발악이라는 거다. 그의 말에 팀원들이 따라 웃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축제를 방해하려는 불청객의 볼품없는 쇼를 관람하는 귀족처럼 거만했다. 스크린 속 미라지 테크의 대표이사가 연단에 올랐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단호하고 짧게 말했다. 오늘 저희 미라지 테크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AI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한 문을 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투적인 수사에 기자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강태준은 와인잔을 들며 비웃었다. 패러다임, 문, 저 양반, 소설을 쓰고 있군. 대표이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 혁명의 중심에는 기존의 틀을 깨고 불가능에 도전한 한 명의 위대한 설계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직접 여러분께 프로젝트 노바의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무대 옆을 향해 손짓했다.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태준은 하품을 하며 화면에서 눈을 때려던 참이었다. 무대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고 정적 속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가느다란 실루엣이었다. 여성이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머릿속에 아주 희미하고 불쾌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실루엣이 마침내 환한 조명 속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강태준의 사무실을 채우고 있던 웃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강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스크린 속 인물은 분명 한 달 전 자신이 문맹이라 모욕하며 그녀의 보고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그래서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의실 구석에서 존재감 없이 앉아있던 그 직원이 아니었다. 심플한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프로페셔널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과거의 불안하고 위축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수백 명의 청중과 수십 대의 카메라를 압도하는 차갑고 고요한 카리스마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저 여자 한유진 대리 아니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에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모든 팀원들의 시선이 스크린과 강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강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미라지테크의 노바 프로젝트 총괄 기획자 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강태준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밝혔다. 총괄 기획자. 저 여자가? 말도 안 돼. 유진은 곧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바의 장점을 자랑하는 대신 예상치 못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현재의 AI 플랫폼들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 집중형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거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구니가 공격당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또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느려지고 확장성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녀가 말하는 한계는 정확히 키메라 프로젝트가 가진 약점이었다. 강태준이 비용과 시간을 핑계로 외면했던 바로 그 문제점들이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자신의 머릿속을 해킹당한 기분이었다. 유진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마치 날카로운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듯 기존 AI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데이터 편향성 문제, 비효율적인 업데이트 방식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중석의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적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정확해서 모두가 다음 주에 발표될 키메라 프로젝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미라지 테크의 신제품 발표회가 아니라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키메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바구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대신 바구니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그녀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현란한 그래픽이 펼쳐졌다. 거미줄처럼 얽힌 수많은 노드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미지였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의 탈중앙화 자율학습 AI 네트워크 노바입니다. 장내에 경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탈중앙화 AI. 그것은 학계에서나 논의되던 꿈의 기술이었다. 유진은 노바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산 저장하는지, 양자내성 암호 알고리즘과 능동형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외부의 모든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어떤 과장도 없었고 오직 완벽한 기술적 논리만이 존재했다. 강태준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저 개념들은 한 달 전 자신이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그 종이 쪼가리 안에 있던 내용들이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완성된 형태였다.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실시간 데모였다. 유진이 노바, 서울의 10년 후 교통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효율적인 자율주행차 네트워크를 설계해줘. 라고 말하자 스크린에는 순식간에 서울의 3D 지도가 나타나고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냈다. 키메라가 몇 시간에 걸쳐 처리해야 할 연산을 노바는 단 몇 초 만에 끝내버렸다. 와, 청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전염되어 그랜드 볼룸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사무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스크린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서 있는 한유진의 모습과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재처럼 하얗게 질려버린 강태준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쨍그랑. 결국 강태준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이 값비싼 카펫 위로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 달 전 자신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문맹이나 다름없는 당신이 뭘 안다고. 누가 진짜 문맹이었는가. 미래를 읽지 못하고 눈앞의 천재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오만함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파멸의 길을 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가 찢어버린 것은 단순한 기획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의 미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삐리리리 사무실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회장실과 임원들의 번호가 쉴 새 없이 액정에 떠올랐다. 동시에 팀원들의 스마트폰에서도 주가 폭락을 알리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주식은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30분 만에 하한가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며 세상을 향해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한유진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높은 곳, 더 먼 미래를 향해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느낄 수 있었다. 스크린 너머에서 날아오는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복수였다. 노바쇼크가 대한민국 IT 산업계를 강타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미라지 테크와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만년 2위의 반란, AI 시장의 지각 변동, 혜성처럼 등장한 천재 기획자 한유진 등 찬사가 쏟아졌다. 그와 동시에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하며 바닥모를 추락을 이어갔다. 단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본사는 거대한 초상집과 같았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마주쳐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지나쳤고 공기 중에는 패배감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 팀의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힌 채 적막감만 흘렀다. 어제까지만 해도 영웅이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머리와 옷차림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이사급 이상만 소집된 긴급 대책 회의실에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치욕과 분노의 몸을 떨고 있었다. 강태준 팀장,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키메라 프로젝트는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저 미라지 테크의 노바라는 건 대체 뭐냐고. 그룹 회장이 불같이 노하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리쳤다. 모든 임원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강태준에게 창처럼 꽂혔다. 그는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의 인생은 끝이었다. 인정할 수 없었다. 자신의 패배를 저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그의 머릿속에서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하나의 탈출구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비겁하고 치졸하지만 지금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산업 스파이입니다. 강태준이 말은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필사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한유진. 그 여자는 처음부터 미라지 테크가 심어놓은 스파이였습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를 훔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 회사에 잠입했던 겁니다. 회의실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자신들의 무능과 실책을 인정하는 것보다 외부의 적에게 당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마음 편한 일이었다. 근거가 있나?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한 달 전 그 여자가 제게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말도 안 되는 공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묵살하고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우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떠보고 핵심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그리고 퇴사하자마자 미라지 테크로 옮겨가 우리가 수년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통째로 베껴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술 유출이자 용서할 수 없는 배신 행위입니다. 강태준은 광기에 가까운 열변을 토해냈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인 허점이 많았지만 패닉에 빠진 임원들의 귀에는 구원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다. 당장 법무팀과 감사팀을 동원해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해서 한유진 그 여자와 미라지 테크를 샅샅이 뒤져 언론에도 알려 우리의 피해를, 저들의 파렴치한 도둑질을 세상에 알려야 해. 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는 거대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패배를 수습하는 대신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오후부터 언론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천재 기획자 한유진은 순식간에 희대의 산업 스파이로 둔갑했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는 법무법인 태평을 통해 한유진을 업무상 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미라지 테크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격, 노바 프로젝트, 알고 보니 에이펙스 기술 도용한 짝퉁, 학력 위조 의혹까지. 한유진의 두 얼굴, 에이펙스가 뿌린 악의적인 정보들이 확인도 없이 기사화되었고, 그녀의 신상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다. 칭찬과 환호를 보내던 대중은 순식간에 돌변하여 그녀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미라지 테크의 벙커. 성공의 기쁨을 나눌 새도 없이 팀원들은 쏟아지는 비난 기사들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를 도둑으로 만들 수 있지? 한유진 기획자님은 괜찮으실까? 지금 심정이 어떠실지. 모두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을 때 벙커의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불안에 떠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 한마디에 소란스럽던 벙커가 조용해졌다. 쓰러져가는 맹수는 상대를 물어뜯어 자신과 함께 진흙탕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전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승리했고 이제는 진실로 승리할 겁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팀원들의 불안감은 점차 진정되었다. 그때 유진의 뒤를 따라 말쑥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미라지 테크가 이번 사태를 위해 선임한 법무법인 화우의 에이스 최강석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님, 우리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상대의 공격은 거세 보이지만 감정과 억측뿐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에이펙스는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며칠 후 에이펙스 측의 감사팀과 변호인단이 증거 확보를 명목으로 미라지 테크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유진과의 면담을 강하게 요구했다. 면담은 미라지 테크의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에이펙스의 변호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한유진 씨, 당신이 에이펙스 재직 시절 키메라 프로젝트의 기밀 정보에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저는 당시 기획팀 소속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에만 접근했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핵심 기술 정보에는 접근 권한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이 강태준 팀장에게 제출했던 보고서. 그 안에 키메라의 핵심 구조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어. 그 보고서는 키메라의 구조를 베낀 것이 아니라 당시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키메라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원본 파일은 제 개인 노트북에 타임스탬프와 함께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시면 제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의 당당한 태도에 상대 변호사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는 화제를 돌려 그녀의 퇴사와 이직 과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유진의 모든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고 최강석 변호사는 상대의 유도신문이나 억측을 능숙하게 차단하며 그녀를 보호했다. 조사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에이펙스 측은 분노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미라지 테크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최강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에이펙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유진의 노바 기획안 초기 버전이 에이펙스 입사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공개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한유진 기획자는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에이펙스에 제안했지만 당시 경영진의 무능과 오만함으로 인해 묵살당하고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퇴사했고 저희 미라지 테크는 그녀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이에 저희는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와 강태준 팀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맞고소합니다.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입니다.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한 기술 유출 스캔들이 두 거대 기업의 자존심과 명운을 건 전면적인 법정 다툼으로 비화된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라지 테크의 기자회견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일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다. 그는 한유진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녀 뒤에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성벽이 버티고 있었다. 불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이 게임이 자신을 삼켜버릴 수도 있는 진창 싸움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돌아갈 길은 없었다. 법적 분쟁은 지루한 서류 공방으로 이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미라지 테크 측의 최강석 변호사는 소모적인 여론전을 피하고 양측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적인 대질 신문을 요청했다. 이례적인 요청이었지만 에이펙스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기에 이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한유진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녀를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킬 생각이었다. 대질 신문이 열리는 법무법인 태평의 대회의실. 거대한 원목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양측의 인물들이 마주 앉았다. 공기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는 듯 팽팽했다. 에이펙스 측에서는
그룹 회장과 법무팀,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있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미라지 테크 측에서는 대표이사와 최강석 변호사, 그리고 한유진이 자리했다. 유진의 얼굴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신문이 시작되자 에이펙스의 변호인이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노바와 키메라의 기술 개념도를 스크린에 나란히 띄웠다. 보시다시피 두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기본 골격까지. 한유진 씨, 당신이 키메라 프로젝트의 내부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해 보시죠. 강태준의 입가에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저것이 그의 필살기였다. 그는 유진이 찢어진 보고서에 담았던 아이디어의 일부를 교묘하게 키메라에 접목시켜 놓았다. 이제 그것이 그녀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다. 유사성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겉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두 차 모두 바퀴가 4개고 핸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죠. 하지만 엔진이 다릅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키메라는 기존의 중앙 서버에 모든 연산을 의존하는 내연기관입니다. 반면 노바는 수많은 노드들이 자율적으로 연산하고 학습하는 분산형 전기모터 네트워크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한 것은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자동차의 형태를 따랐기 때문일 뿐, 그 본질과 철학, 그리고 기술적 근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포르쉐와 현대 자동차가 똑같다고 주장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의 명쾌한 비유에 회의실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에이펙스 변호인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궤변이요. 그렇다면 당신이 에이펙스 재직 시절 작성했다는 그 문제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안에 이미 노바의 초기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지 않소. 강태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그 보고서는 명백히 키메라 프로젝트를 염탐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유진은 생각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 팀장님. 유진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팀장님께서는 한 달 전 제 보고서를 찢어버리셨죠. 혹시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하셨습니까? 쓰레기 같은 내용을 읽을 필요도 없었지. 전부 뜬구름 잡는 소리뿐이었으니까. 강태준이 쏘아붙였다. 그렇군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쓰레기 같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최강석 변호사를 향해 눈짓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신문을 주재하는 중재인에게 제출했다. 지금부터 한유진 씨의 개인 노트북 화면을 저 스크린에 미러링할 것을 요청합니다. 에이펙스 측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의 핵심 증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에이펙스 변호인 측에서 반발했지만 중재인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유진의 노트북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하나의 PDF 파일을 열었다. 파일의 이름은 키메라 프로젝트의 구조적 취약성 분석 및 대안 아키텍처 제안이었다. 그리고 화면에 표시된 파일 정보, 생성 날짜 2025년 8월 12일, 마지막 수정 날짜 2025년 8월 14일. 그녀가 강태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기 일주일 전, 그녀가 에이펙스에서 퇴사하기 훨씬 이전의 날짜였다.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제가 당시 팀장님께 제출했던 보고서의 원본 파일입니다. 유진은 파일의 내용을 천천히 스크롤하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전반부는 노바의 초기 개념과 유사한 분산형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 에이펙스 측 변호인들의 얼굴에 거봐라, 증거를 제 발로 내놓는구나 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하지만 유진은 곧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핵심은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뒷부분입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내용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현재 서버 인프라에 대한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한 보안 취약점 분석 보고서였다. 수백 페이지에 걸쳐 시스템의 백도어 가능성,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수준 미달, 방화벽의 구조적 결함 등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저는 당시 키메라 프로젝트가 이 낮고 위험한 인프라 위에 그대로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께 경고했던 겁니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확대했다. 예상 결론. 현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키메라 프로젝트를 강행할 경우 론칭 후 6개월 이내에 심각한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될 확률 85% 이상. 또한 시스템의 기본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경우 경쟁사가 역공학을 통해 유사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최대 3개월 미만으로 추정됨.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에이펙스의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강태준은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파일이야. 저 여자가 전부 꾸며낸 거라고. 조작이라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 파일은 생성된 직후 제 개인 클라우드와 외부 서버에 동시 백업되었습니다. 각 파일의 해시값은 블록체인 공증 서비스를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제3의 디지털 포렌식 기관을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 팀장님, 당신이 찢어버린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있으십니까?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유진은 기술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에이펙스의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려 그 배의 설계도에 있던 결함을 바탕으로 완벽한 구조의 새로운 배를 만든 것이었다. 노바가 키메라와 유사해 보였던 이유는 노바가 키메라가 되었어야만 했던 가장 완벽한 형태였기 때문이다. 에이펙스 회장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속았다. 자신의 가장 뛰어난 인재라고 믿었던 자에게, 회사의 명운을 맡겼던 자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 강태준은 회사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한 부하 직원의 충언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묵살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그녀에게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회사를 전면적인 법적 분쟁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이것은 기술 유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오만한 관리자의 무능과 직무유기가 불러온 예고된 인재 렌좌였다. 강태준 회장의 입에서 지식여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눈빛은 당장이라도 강태준을 찢어 죽일 듯한 기세였다. 강태준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 그의 명성, 그의 경력, 그의 자존심, 이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에이펙스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발가벗겨진 채 진실 앞에 무릎 꿇은 한심하고 초라한 거짓말쟁이일 뿐이었다. 한유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기뻐하지 않았다. 그저 찢겨 나갔던 진실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대질 신문이 끝난 회의실은 마치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다. 강태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가듯 퇴장한 후에도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회장과 임원들은 한동안 미동도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 분노,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눈앞에서 회사의 명예와 미래가 한 남자의 오만함 때문에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에이펙스 회장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미라지 테크의 대표이사와 한유진이 앉아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의 잘못이자 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미라지 테크와 한유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것은 거대 기업 총수의 의례적인 사과가 아니었다. 자신의 제국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노예한 경영인의 진심 어린 패배 인정이었다. 한유진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지도 패자를 조롱하지도 않았다. 그녀에게 이 모든 싸움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훼손되었던 진실과 가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몰락은 걷잡을 수 없이 빨랐다. 그는 대질 신문 당일 즉각 파면 조치되었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는 그를 회사에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끼친 혐의 업무상 배임로 형사 고소하는 동시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키메라 프로젝트를 강행하며 묵살했던 보안 문제들이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었음이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고, 이는 그의 죄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언론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어제까지 그를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 치켜세우던 매체들은 이제 그를 오만함에 눈이 먼 사기꾼, 조직을 병들게 한 최악의 리더라고 불렀다. 그의 화려했던 학력과 경력,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신화는 한낱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된 허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끝까지 한유진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그의 발버둥은 대중의 비웃음만 살 뿐이었다. 결국 그는 법의 심판을 받고 기나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회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키메라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대대적인 조직 문화 쇄신과 시스템 재정비에 착수해야만 했다. 강태준 사태는 능력보다 학벌과 인맥을 중시하고 건전한 비판을 묵살하는 권위적인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값비싼 교훈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미라지 테크는 노바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했다. 노바는 출시와 동시에 AI 플랫폼 시장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며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미라지 테크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그들은 단숨에 에이펙스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으로 우뚝 섰다. 그리고 그 찬란한 성공의 중심에는 한유진이 있었다. 에이펙스가 공식적으로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며칠 후, 유진은 미라지 테크 대표이사실로 불려갔다. 한유진 씨, 대표이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이번 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유진 씨의 용기와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이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뛰어난 기획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용감한 리더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마천루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바는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통찰력과 비전이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합니다.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미라지 테크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전략 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본부장으로 한유진 씨를 정식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혁신 전략 본부장. 그것은 단순한 팀장급이 아닌 회사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임원 자리였다. 지방대 출신의 평사원이었던 그녀가 불과 몇 달 만에 업계 최고의 기업에서 핵심 임원으로 스카우트되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회의실에서 느꼈던 차가운 굴욕감, 갈기갈기 찢겨나가던 종이 조각들, 벙커에서 밤을 새우던 동료들의 피곤한 얼굴, 그리고 법정에서 마주했던 강태준의 무너지는 모습까지.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회사의 기대를 뛰어넘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한 달 후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미라지 테크 본사 50층 새로 생긴 혁신 전략 본부장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유진은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든 채 저 멀리 보이는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빌딩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던 그 건물이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있던 오만함과 편견,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비겁함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을 뿐이고 그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졌을 뿐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였다. 그녀의 시선은 에이펙스 빌딩을 지나 더 먼 곳, 도시의 지평선 너머를 향했다. 노바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노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네트워크, 개인 맞춤형, 의료 시스템 등 세상을 바꿀 새로운 청사진들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한 달 전 강태준이 자신에게 던졌던 말을 떠올렸다. 문맹이나 다름없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는 당신이 읽지 못하는 미래를 읽는다. 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책상 위에는 프로젝트 넥스턴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진정한 실력과 올바른 가치가 승리하는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알리는 빛이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30층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을 듯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찔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 모인 10명 남짓한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테이블 상석, 이 회의실의 공기를 지배하는 남자, 강태준 팀장이었다. 그에 맞춤 제작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손목에 찬 스위스제 시계는 조명 아래서 은은하지만 위압적인 빛을 발했다. 강태준은 국내 최고의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입사 5년 만에 핵심 프로젝트 팀장 자리를 꿰찬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황태자였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능력만큼이나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신의 계시처럼 여겼고 반대 의견은 무능의 증거로 치부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에이펙스의 사활이 걸린 차세대 통합 AI 플랫폼 키메라 프로젝트의 최종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몇 달간 이어진 밤샘 작업의 결과물이었고 강태준은 자신의 작품에 지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완벽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론칭되는 순간 그는 상무이사 자리로 직행할 것이었다. 이상입니다. 강태준이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마치자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박 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이미 축제 전야와 같았다. 역시 강 팀장이야. 이 정도면 경쟁사인 미라지 테크는 따라올 엄두도 못 내겠군. 박 이사의 칭찬에 강태준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의 어깨가 으쓱거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보충 의견을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들뜬 공기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에게로 향했다. 회의실 구석, 다른 팀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한유진 대리였다. 한유진. 그녀는 이 회의실에서 가장 이질적인 존재였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지방 국립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늘 그녀를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비싸지도 유행을 따르지도 않는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이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잘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늘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존재감은 없지만 성실한 직원 정도로만 인식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한유진, 기획팀 소속이긴 하지만 핵심 멤버는 아니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자료 조사와 데이터 정리 같은 보조 업무를 맡았을 뿐이다. 그런 그녀가 감히 자신의 완벽한 발표에 보충 의견을 내겠다고? 한유진 대리, 지금 우리 모두 강 팀장의 완벽한 기획에 감탄하고 있던 중인데 혹시 중요한 내용인가? 박 이사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괜한 소리로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